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한 문제꼴로 보통 출제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좀 시사적인 내용의 이슈로 출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왜 종부세가 시사적인 이슈인지는 여러분들 뭐 신문 기사 등이나 뭐 언론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자, 그만큼 종부세가 요즘 뭐 난립니다. 자, 왜 그런 건지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좀 내용을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입법이 된 국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그 재산 중에서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분들을 억제하고자 그 과다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종합을 해서 합산해서 과세합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과다하게 즉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자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합시다 라고 만든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재산세 납세 문자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재산,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건축물 재산, 세 번째는 주택재산, 네 번째는 선박재산, 다섯 번째는 항공기 재산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지칭한다. 그러면 토지재산 중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첫 번째 분리과세 토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세 번째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지만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라는 것은 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말합니다. 얘네들은 분리과세가 되는 거니까 아예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별도 합산이라든가 비상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종합합산이라는 것은 종부세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선박하고 항공기 재산,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선박과 항공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합산과세 토지하고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주고 납부를 하자.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고지 납부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지 납부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납부케 하는 것을 얘는 뭐라고 하느냐? 정부 부가세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만 재산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 납부였거든요. 무조건 보통징수였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적 신고 납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데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신고라는 것은 책임을 져라. 그래서 만약에 신고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선택하는데 이 신고를 잘못했을 땐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여기 이제 얼마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딸려붙는 세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1+1으로 들어옵니다. 1+1. 농어촌 특별세 세목이 1+1으로 들어와서 얘가 100만 원이면 얘는 20만 원, 1000만 원이면 200이 되겠죠. 우리 비교해서 보면은 재산세는 어떻게 됐었죠?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가 됐었죠. 지방교육세 20%. 그럼 얘가 10만 원이면 얘는 2만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만 되면 무조건 종부세 나오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합산했을 때 이 합산되는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합산했을 때 그 합산한 금액의 기준 금액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를 부과하자. 그러면 그 기준 금액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476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있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대상을 딱 고르는 거죠. 토지하고 주택을 고르고 그 다음에 6월 현재로 따져봐서 납세무자에게 원칙은 부가가세하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부과하되 예외적으로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예, 얘도 6월 1일 기준 따지고 보유세가 되고 인별과세한다. 자, 동그라미 2번의 밑줄이에요. 동그라미 2번의 밑줄. 개인별 과세다. 인별과세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남편 명의로 토지를 뭐 여러 필지를 A 필지, B 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주택을 가지고 있다. 주택 A, 주택 B가 있다. 그러면 A하고 B를 합산해서 과세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세적 성향이 있다. 자, 인적사항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직접세고, 직접 부담하고 납부하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 이런 단어들은 다 우리 배웠던 단어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과세 대상 별표시.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왜냐면 이 내용을 쭉 늘어놓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어보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별도 합산 과세 토지하고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다. 다만 분리과세 토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과세 토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주택 들어가죠. 주택 들어가고 별도 합산이라든가 종합합산이 과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번에 우리가 주택입니다. 주택. 다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 밑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우리가 그 대상 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택 중에 밑줄 별장은 제외한다. 왜 별장은 제외하냐면요. 별장은 재산세 세율이 몇 프로였었죠, 여러분들? 별사 4%. 그럼 평가 금액이 10억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4천만 원을 매년 내야 돼. 4천만 원을 매년 내야 된다. 그럼 4천만 원을 매년 내는 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 있냐 이거야. 4천만 원을 매년 내야 돼. 4천만 원을. 그렇죠? 4천만 원을 매년 낸다. 그렇죠? 야,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대상 중에서 별도 합산, 종합합산, 토지만 과세가 되고 주택 중에서는 과세가 되는데 별장은 제외한다. 별장은 제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박항공기는 X가 되겠습니다. X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합산매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합산매대주택은 보니까 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장기 일반 임대주택 등이 있고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등의 특징이 있죠. 이 주택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합산배제 대상. 그러면 이 합산배제 대상은 우리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사업 목적의 주택이에요. 사업 목적의 주택.
사업 목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사업 목적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목적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건설임대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를 한다. 이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사업용 주택은 다 빼준다고 했는데 조정지역에서 임대사업하는 주택들은 또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니까 사실은 복잡한 겁니다. 원래는 뭐 임대사업 등을 하는 거니까 사업 목적의 주택은 빼준다. 과감하게. 딱 했으면 깔끔한 건데 여기다가 또 조정지역은 합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요즘 종합부동산세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봤자 종합부동산세 절세 실익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또는 미분양 주택 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이렇게 사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제외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자,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에 보니까 토지는 재산세에서는 다 과세인데, 자, 별도합산 과세 토지가 건물에 딸린 토지나 건물은 없지만 영업용 부지로 쓰는 땅,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 토지만 과세가 된다. 다만 무슨 토지는 아니에요? 분리과세 토지는 아니다. 분리과세.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라든가 이런 땅들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나 공장 용지 등 요 분리과세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토지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이런 말 있죠.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와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납세문자인데요. 납세문자 보기 전에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어떤 문장 주고 이게 바로 올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올해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말씀드린 대로 합산과세되는 토지하고 일정 요건의 주택, 다만 사업 목적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합산배제 신고한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포함하느냐. 그러면 집이 한 채가 있고 문화재로 지정받은 주택이 있다면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얘는 제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자, 분리과세가 규제가 되는 토지입니까?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토지입니까? 빙고. 규제하지 말아야 할 토지죠. 그러면 경작하는 농지라든가 아니면 고율 분리과세하는 토지, 분리자가 붙은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납세문자입니다. 자, 별표시 1번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납세문자는 합산했을 때 얼마를 초과해야지만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얼마를 초과해야 되느냐. 자, 일단 일반적으로 개인과 법인,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져서 일반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때는 합산한 가액이 합산해서 공시된 가격이 얼마를 초과하는 자예요?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된다. 6억 원. 예, 6억 원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법인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관계가 없다. 법인은 6억을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얘는 6억을 초과하든 안 하든 다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법인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신탁주택은 신탁이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위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내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의 경우에는 뭐 맡겼지만 실질적인 주인 위탁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풀 때 주택에 대한 납세문자는 그 납세문자가 주어가 개인이라고 했는지 법인이라고 했는지를 잘 보시고 개인이라고 했다면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되고
법인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탁. 자, 신탁은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다. 그러면 요 신탁법상인 신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인 주인은 위탁자가 되는 거겠죠. 저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자, 별도 합산은 건물에 딸린 대지 지분하고 그다음에 건물은 없지만 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비사토가 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끼리 합산하는 거죠. 그러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내라. 하지만 별도 합산이라는 것은 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라든가 건물은 없지만 영업용 부지로 쓰는 거죠. 얘는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꼭 이 기준 금액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세 대상만 된다고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과세 대상만 된다고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기준 금액을, 그렇죠?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역시 별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데모로 왔는데, 자,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이렇게 썼죠, 여러분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있어서는 얘는 과세 표준을 일단은 시군구가 관리하는 대장을 보고서 우리가 체크했었어요. 그러면 그 대장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느냐? 시가표준액. 자,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뭘 곱해줄까요? 요 가격을 좀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가격을 조정해 주는데 무슨 비율을 곱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무슨 비율? 공으로 시작했었죠. 빙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자. 이렇게 썼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자. 그러면 이때 이 비율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70%가 되고 주택은 60%가 됐었습니다. 주택은 60%. 그러면 만약에 토지 건축물은 70%가 되고 주택은 60%가 됐는데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이면 10억 원에 70%가 되면 얼마가 돼요? 7억이 되죠. 7억. 10억 원에 60%가 되면은 얘는 6억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과표를 조정해주고 과표가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비율이 몇 프로냐? 그 비율이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70% 이제 60% 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토지는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고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을 합니다. 이것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단독 소유의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나눠놨는데 보통은 이제 집이 다주택자. 이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집이 다주택자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그걸 합산해서 합산한 것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준금액 6억을 빼주는 거야. 그 기준금액 6억을 빼주고 난 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자 이게 95%였거든요. 95%였던 것을 지금은 100%로 인상을 했습니다. 95% 해줬었어야 되는데 이걸 100%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표를 설정하는 거고 반면에 단독 소유,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그 기준금액을 더 높이겠다 이거예요.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기준금액을 높여서 그걸 합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공시하자. 합산한 금액을 공시하자 이거예요. 이것을
공시가격이 합산액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6억을 빼주는 건데, 자, 기초공제 5억 원을 공제주자. 기초공제 5억 원을 공제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5억에 6억이 되는 거니까 11억 공제가 되는 거죠. 11억 공제. 그 다음에 6억 공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가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여기 11억이 되는 거니까. 여기 6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입 비율이 여기는 100% 됐습니다. 그러면 95%에서 100%로 움직이는 거죠. 95%에서 100%로 갑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0억이라고 한다면 10억에서 6억을 빼주면 4억이 되는 거고 4억에 100%면 4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막 인상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즉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비율이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율까지도 인상이 돼버리면 전체 세금이 다 올라가는 거니까 전년 대비 뭐 2배, 3배 나온다는 말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1세대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기 때문에 5억 원을 더 추가로 해줍니다. 이게 그 기중에는 3억이었다가 추가로 더 개정이 되면서 9월경에 또 인상이 됐습니다. 11억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는 굉장히 유리한 게 바뀐 거죠. 11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비율은 100%. 자,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외이자라고 하는지를 내용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외이자라고 해야 되는지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479페이지에 그 가로 1번의 주택의 동그라미 기억의 주택, 동그라미 니은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토지입니다. 2번 토지. 토지는 어떠냐? 토지도 우리가 합산하겠죠? 토지도 합산합니다. 토지도 합산해요. 그럼 토지는 합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있는데 얘는 비사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면 종합합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영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게 되면은 별도합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그 합산한 금액이 얼마? 5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매기고 얘는 80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5억을 뺀 거에 공정시장가입 비율이 몇 프로? 100% 됩니다. 여기도 100%가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종합합산은 5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한 금액의 100%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종합이 유리해요? 별도가 유리해요? 별도가 더 유리하죠. 그렇죠? 별도는 우리가 80억이 되는데 종합은 5억 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삼용 토지를 영업용 토지로 전환할 수가 있다면, 그렇죠? 비삼용 토지를 영업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80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보충 1세대란 말 있죠. 1세대.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1번이 1세대 정의입니다. 그 1번이 1세대 정의라 쓰시면 돼요. 그다음 2번, 3번 있는데 자, 2번에 혼인, 그 다음에 혼인날로부터 5년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두 번째 줄에 동거봉양 밑줄, 세 번째 줄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유리합니까?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유리합니까? 내용 보시니까.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유리하도록 돼 있죠. 설계가. 그렇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남편 갑이 있고 부인 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다. 합산합니다. 그럼 부부지죠? 부부.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의 혜택을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없다.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1세대 1주택으로 그러면은 결혼하자마자 뭐 여기 남편이 아니라 남자죠. 남자 여자. 그럼 결혼하자마자 이런 식의 분류가 돼 버리면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아버님은 연세가 75세, 아들은 나이가 45. 합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요거 동거 봉양 목적으로 합쳤는데 우리가 합치자마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까지? 자, 효도해라. 그러니까 효도주택이니까 10년간은 우리가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10년 동안은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정의가 뭐냐? 과세 대상은 법령에 따른 토지와 주택이 있다. 납세문자는 우리가 주택은 6억 초과, 그 다음에가 1세대 주택자는 11억, 그 다음에 개인일 때는 6억, 법인은 그냥 무조건 종부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산한 금액에서 주택은 6억, 그러나 1세대 1주택은 5억에 6억, 종합합산은 5억, 별도합산은 80억을 뺀 거에 올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올해 2021년도는 95%가 되는데 21년도는 95%가 되는데 지금 12월 달이 지금 종부세 납부 달이죠. 지금. 근데 내년 2022년도에는 100%로 인상이 됩니다. 자, 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과표를 정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세율과 납세 절차에서 종부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